대한민국 국민의 약 4천만 명,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무시하고 넘기신다면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내왔던 내 보험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 가입을 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보험은 자동으로 전환이 되어 반쪽짜리 실비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팀장입니다. 여러분, 실비보험 다들 가입하셨죠?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서 혹시 모를 큰 병이나 사고에 대비한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 큰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지 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 이미 가입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정부와 보험업계가 기존 실비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 내용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대적으로 변화될 5세대 실비보험의 내용 속에서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비 가입자들이 왜 지금 이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큰일에 처했을 때 보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서류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심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지급이 거절될 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요. 이 부분은 보장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왜 그렇게 자주 듣는지 말이죠. 한 시청자분께서 예전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 자주 받으러 가는데 접수하면서 실비 청구 가능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요즘은 잘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설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가 아파서 도수치료 받으시는 분, 무릎 주사 맞으러 가시는 분들,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꺼내보세요. 가입 일자를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세대 실비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조건의 실비였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통원 시에 단 5,000원, 입원은 치료비의 100%를 다 보장해줬습니다. 게다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평생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분은 아마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절대 해지하거나 전환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도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세대 실비는 2017년 3월까지 판매했는데요. 자, 여기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2세대 가입자 중에서도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운명이 완전히 갈립니다.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는 1세대처럼 재가입 주기가 없고 보험료만 감당되면 평생 유지 가능한데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2013년 6월에 가입하셨으면 15년 뒤에 2028년 6월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그때 판매되는 최신 상품, 그러니까 5세대 실비로 강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의사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실제로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2015년에 가입했는데 2030년이면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도수치료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3세대 실비는 2021년 6월까지 판매되어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불렸었죠. 자기 부담금이 2세대와 비교해서 10%씩 높아졌고요. 보장은 줄었지만 보험료가 좀 내려갔습니다.
이때서부터 3대 비급여라고 해서 MRI나 도수치료, 물리치료 같은 항목을 따로 분류하여 30%와 횟수 제한을 했고요. 착한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4세대 실비는 현재 판매하는 실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용량 연계 방식이 도입됐어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적게 받으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험료 인상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게다가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짧아졌어요. 2021년 8월 가입자는 2026년 8월에 그때 파는 실비로 자동 전환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부담금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곧 출시 예정인 5세대 실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 미래 병원비 지출을 어떻게 바꿀지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보장 유지, 급여 항목 80% 보장, 여기는 큰 변화 없습니다. 문제는 비중증 질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감기, 허리 통증, 물리치료, 주사치료, 실제 예시를 비교해 볼까요? 허리가 아파서 비급여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로 병원비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2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자기부담금 10만 원만 내고 90만 원을 돌려받으시죠. 그런데 5세대 실비로 바뀌면 비중증 외래 진료로 분류되어 자기부담률이 5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보험사는 50만 원만 보장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내가 내야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까지는 1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앞으로는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보장제외 항목 대폭 확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근골격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은 거의 다 내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를 주로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은 사실상 실비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죠. 두 번째, 비급여 연간 한도 축소,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80% 감소합니다. 게다가 많이 쓰면 내년 보험료가 또 올라갑니다. 그동안 최대 30%만 부담했던 비급여 치료비가 50%로 늘어남과 동시에 병원을 자주 갔다면 다음 연도 보험료마저 할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급여 신설. 정부가 남용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보장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본인 부담률이 90%에서 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효과가 불분명해서 관리급여로 지정되었습니다. 진료비 20만 원 중 저희는 2만 원만 보장 가능하고요. 나머지 18만 원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사실 그동안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는 정부에서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고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런 치료를 받는 고객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난 병원 잘 안 가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른다. 그래서 나온 정책인데 막상 내가 사용하려니 보장을 못 해준다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사례 예시를 통해 전환을 추천하는 상황, 아닌 상황,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 1, 60세 여성 주부신데요. 40대 중반에 가입해서 1세대 가입자입니다. 15년 유지하셨고요. 현재 월보험료는 16만 원 내고 계셔요. 그러면 연간 192만 원을 낸다는 건데 병원을 거의 안 가서 평균 연간 병원비가 10만 원 미만입니다. 이런 분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건강한데 매달 16만 원씩 내는 게 아깝습니다 하시면 저는 4세대로 전환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4세대 전환 시 향후 5년간 867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월보험료도 16만 원에서 3만 원대로 떨어져요. 병원을 안 가기도 하시니 비급여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결론은 4세대로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사례 2, 47세 남성이시고요. 2013년 1월에 가입하여 2세대 가입자입니다. 월보험료는 9만 원을 내고 있고 현장직 근무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도수치료, 추나요법,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연간 평균 병원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 현재 보험료는 조금 부담되지만 치료비를 생각하면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4세대나 5세대로 전환한다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장들이 축소 혹은 제외되고 병원을 자주 방문하여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장은 줄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병원에 자주 가는지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보험 유지를 추천드리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도수치료, 주사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 특히 2013년 이전 가입자라면 강력히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향후 받을 보장을 생각하면 유지가 답입니다. 만약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전환을 검토해보세요. 병원을 거의 안 가시는 분, 건강하신 분, 높은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 불필요한 보험료로 돈 낭비하지 마세요. 5세대가 나오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하셔서 5년간 더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동전환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013년 1월부터 3월에 가입하셨더라도 가입자 중 일부는 재가입 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 전환 대상자라면 2028년에 5세대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략을 짜셔야 하는데요. 지금 4세대로 미리 전환하여 보험료 절감과 좀 더 높은 보장을 유지하고 몇 년 후 5세대로 재전환하실지,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2세대 혜택을 누리면서 5세대로 전환되는 것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실비보험 세대별 차이와 5세대의 이례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내 상황에 맞는 선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가입 시기, 병원 방문 빈도, 현재 보험료, 경제 상황 등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보험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에요. 하지만 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꼭 점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만약 미래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가입해둔 보험의 보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양질의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